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보고 저희가 일주일 만에 보는데 매주 볼 때마다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구속된 것에 대해서 뭐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반발도 이제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결국 지지층들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연한 뭐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특히 이제 지지층들은 오히려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던 지지층들은 기각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은경 판사가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러면 정진상이잖아요, 그죠?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바로 그것을 구속적부심이었나 하여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뭐 성향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수처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지층들 중에서는 바로 서부지방법원으로 새벽 시간에 난입을 해서 또 기물도 파손하는 뭐 난동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물론 폭력 사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직무정지되던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이 상황, 서울구치소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여론의 지금 상황 자체는 반반의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도 좀 더 찬성이 월등히 많았던 한두 달 전과 지금 상황은 현격히 좀 달라지는 상황에 분기점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구속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서부지법의 폭력 난동 사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물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다 나왔는데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 야당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또 폭력이라는 것은 뭐 내란이다. 예, 예.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고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폭력은 안 되지만 저도 구속을 할 수가 있냐. 왜 현직 대통령 불구속으로 수사 못하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너무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이건 사실상 다 뭐 예상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면 좀 대통령 예우를 하면서 수사가 목적이라면 수사 쪽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거 가서 뭐 강제 구인하겠다 그러고 또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또 발부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상 국민 전반적인 여론이 또 대통령에 대해서 또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지층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좀 너무 지나치다. 이걸 왜 폭력 사태를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하고 또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던 상황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거든요.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뭐 윤상현 의원이 됐든 뭐 군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은 나옵니다만 그 수위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래 폭력 안 되지 또 법원의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여론은 생겨나고 있는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너무 공수처가 무리한 거 아니냐. 폭력 사태를 일으킨 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지지자들의 심정도 매우 절박한 거 아니냐. 자극을 받고 화가 나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나섰어요. 그리고 직접 출석해서 탄핵 소추 사유들을 부인하고 있는데 직접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점이 8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보여요.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이 비상계엄이 무리했을진 몰라도 그리고 또 이 사태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통치행위다. 이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변호인단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마음속을 완전히 다 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생각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건 실제로 헌법재판관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뭔가 대통령의 통치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 대응도 다른 차원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도 또는 수사기관이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여론에 호소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8년 전 상황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나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변론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갈 수 있으면 또 이건 탄핵소추 이후에 직무정지 됐을 때의 대통령의 태도하고도 달라요. 예.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고 여론에서도 지금 완전히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여론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일단 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혹은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추세를. 이게 저는 크게 지금 두 가지로만 일단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수 대결집이다.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하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도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네. 이 탄핵 소추안이 이 가결되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시점에는 응답자들의 보수 응답자 또 진보 응답자의 숫자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응답하는 사람들의 보수 성향이 한 1.5배 많아요. 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여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배종찬 소장이 방송 나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우리 네. TBC 저만디도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보수 응답자들은 지금은 여론조사도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높아지고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난 8년 전에 탄핵이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때 와르르 무너지더라.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질 이유가 있어. 왜 우리가 무너져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재명 안 돼. 이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집할 때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뭔가 너무 싫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갈 때 보면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축혀 세워 올리기는 힘들어도 누구를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대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30 세대 보수도 결집을 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2030이 무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주로 이제 무당층 이른바 탈정치성 성격이 강한 이 MZ 세대가 왜 결집을 할까? 여기에도 20대 후반 30대 남성들은
이른바 신안보 세대라서 국방과 미국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가. 그러니까 군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세 분석단 보낸 게 외환이야? 무인기 그거 보낸 거 왜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게 외환이야? 학생기 학대, 학생기 왜 우리가 외환이야? 네. 이거는 미국의 삼선 연방하원 의원인 공화당의 영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뭐 중국 편드는 거냐? 북한 편드는 거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결을 같이 하는 2030 신안보 세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젠더 요소도 있죠. 여기에 병사 월급도 인상이 됐죠. 또 군 가산점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 긴밀하게 검토된다고 그것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왜냐하면 빨리 탄핵을 종료해야 된다든지 탄핵 국면으로 빨리 서둘러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미국이 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조차 이 국면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영향도 지금 보수층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왜 보수층의 과표집 또 착시 효과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일견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우리 항행크께서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조사가 고의나 의도가 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이례적인 현상은 말 그대로 보수층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에 대한. 그러면 이것은 보수 응답자의 초과 표집이 되는 거예요. 초과 참여, 적극 참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표집이라는 것은 마치 과몰입. 의도적으로 그렇죠. 어떤 숫자를 많이 모으는 의도가 있는 예.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예. 그럼 뭐 특정 여론조사가 예.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나요? 규명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착시 현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그러면은 정말 우리 유권자 전체의 전부를 다 조사했을 때에 그 여론과 동일한 거냐?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왜 이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조사의 예.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 이른바 김민재 정권이 필요하다. 김민재 뭐냐? 이 정말 보수층에서 대결집에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이 김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김을 못 빼면 민주당은 정치 국면에서 또 앞으로의 선거 국면에 있을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민재 이 김을 빼기 위해서는 민생의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다수당이. 네.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자꾸 내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너무 전면에 부상이 되니까 또 지역 화폐야? 식상하는 거 다른 현안들 뭐 10대 현안 이야기도 보질 않아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생. 대표적인 민생이 뭡니까? 이탈리아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았던 오성운동 정당에서 했던 것이 통신비를 좀 절감하죠. 지금 뭐 통신비 비쌀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4인 가구 되면 그 통신비만 해도 지금 고물가 시대에 만만치가 않아요. 또 만만치 하나는 않죠. 정말 마시는 물. 물 한 잔 마시는 예, 물 좀 드세요. 예,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물이 중요하죠. 좀 예, 들어보세요. 예. 이 물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안심하고 잘 못 마셔요. 네. 아니 우리 IT 강국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AI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AI 상수도관 교체 얼마나 딱 싹 기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중도층의 마음을 중도층은 이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념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근데 지금 이 비상시국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MZ세대가 원하는 건 실력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싸가지는 없는데 실력은 있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실력. 저 사람이 나 먹여 살릴 수 있겠네. 그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쟤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이재명 안 돼? 왜 이재명 구속? 이런 현수막이 걸리겠습니까? 바로 재판이거든요. 재판에 대해서 당당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재판을 서둘러 주십시오. 내 2심 대법원까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더 서둘러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죠. 지금 이 비상시국인데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초초초 비상사태가 벌어져야 됩니까?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분노한 또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 이 한한 또 자극을 받는 그 김을 결집이 되는 걸 빼기 위해서는 민생과 재판, 김민재. 일부러 만드신 말이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 이 여론조사 얘기할 때 뭐 이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약진이 지난번 질문엔 제가 이게 이어질까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뭐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요즘에 지금 정가는 이른바 문수다 문수. 아, 문수다 문수예요. 예.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왜 그렇게 되냐면 비트다 비트가 아니라 문수다. 지금의 환경에서 지지층들을 다 쫙쫙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김문수 신드롬 현상이죠. 왜냐? 친윤석열. 왜?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서영교 의원인가요? 그래서 다 일어나세요. 자, 비상계엄 선포한 거 막지도 못하고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냥 앉아서 왜 일어서야 되느냐. 그 표정으로 이른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꽃꽃 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석열, 그 다음에 반민주당. 민주당의 이 야당 포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줄 탄핵시키고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각돼서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민주당, 반이재명.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도 다시 이 여론조사에 투입이 된다면 투입된 조사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결집이 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친윤석열, 반민주당, 친윤, 반민, 반이 이 지지층 반명 이게 제일 결집된 것이 누구다? 문수다 문수. 근데요, 이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약진하는 게 기존에 거론되는 범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이른바 잠룡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거다 여론이.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게 모인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지표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변수. 친윤석열, 친윤, 반민, 반명, 반이재명이죠. 이 세 가지의 기준 변수에서 가장 대립각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벌어져서 이재명 민주당 또 지금 탄핵 찬성 세력과 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미지가 바로 김문수죠. 그 다음. 그러니까 기존에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은 그 역할을 충분하지 못했다. 이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 원칙을 따져보면 홍준표 시장도 꽤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친윤석열에 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느 강도, 수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반 이재명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반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항상 우리 정치적에서는 first move advantage 이게 이른바 선점 효과가 있는데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김문수 또 그 다음은 원희룡 쪽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치적으로도 좋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구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뭐 출마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아하. 아니 이런 지지율이 평생 정치인이라면은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초야에 묻혀 살겠습니다. 두문불출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희대의 기회를 잡았다. 그 이전에 대구에서 또 출마를 저울질했던 과거의 경우 또는 그 이전에 경기지사로서 잠룡물망에 올랐지만은 폭발하지는 못했던 것이 내가 절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자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 복합적인 정치 환경, 대외 변수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그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손을 들어준다면 이건 어디까지는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문수영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당내에서도 충분히 그 이른바 예선 통과의 기반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문수 장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론이라는 건요. 또 지지층의 국민 여론이라는 건요. 또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건요. 대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싹 가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 현상. 네. 그러니까 큰 파고가 치면은 그것은 하나의 파동으로 확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될 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론이 이제는 저기 보수정당이 이래서는 안 돼, 바뀌어야 돼. 그때는 대구 민심도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싹 바뀌어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 싹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동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한 것 외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건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젊은 세대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MZ세대의 폭발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30대는 결국 이들의 변화가 40대, 이거는 기존에는 민주당의 완전히 텃밭이에요. 네. 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목하는 것이 지금 30대 남성들을 주목하겠습니다. 삼남. 이들이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실제 투표소를 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30대 남성들이 투표소를 가면 20대는 따라가요. 그러면 30대가 지금 보수화된 이 투표 성향대로 정치 성향대로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40대도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30대의 투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으로 또 이들이 누구냐? 국방과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중국은 아니야. 중국에 대한 혐오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3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대가 40대 형들을 이야기해서 또 누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말이야. 이 40대 형들은 어디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거 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범람 효과, 스필 오브 이펙트. 이 영향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대가 뭉치면 굉장히 겁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마무리를 하십니다.